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타 모델을 활용한 산림 부분 통합 영역 평가 발표를 맡은 KEI 윤영수입니다. 네, 발표는 다음과 같이 순서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서론입니다. 네, 앞서 많은 발표자들께서 발표를 하였겠지만 기후변화라는 그 꼭지는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후변화라는 것은 하나의 부문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항목간에 이제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이 모티브 연구단에서 이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것 같은데요. 그 기후변화가 단순한 하나의 항목뿐만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는 다른 분야 간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이제 모티브 연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다른 분야 간의 그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면 사용자가 연관된 그 결과를 얻기까지에는 두 가지의 부문에 서로 다른 전공 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연결된 새로운 모델을 이제 개발할 때에는 여기 작성된 것 같이 높은 계산 부담, 즉 시간이나 아니면은 그 전공 지식이 등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분야 간에 그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결과까지 연결된 결과를 이제 얻어내는 데에는 상당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다가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게 국내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던 이제 머신러닝 이용해서 각각의 모델을 이제 모델에 나온 결과 자료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어떤 하나의 분야에 대한 전공 지식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학습된 결과 자료에 그런 매개변수와 관련된 자료가 다 이미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그런 메타 모델을 개발하였고 그런 메타 모델을 이용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문제인 많은 시간과 예산 문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아마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모티브 연구단에서는 지금 총 7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 산림, 물관리, 농업 상태, 해양수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부문에 대한 연구는 각 부문 내에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연구단 차원에서 서로 간의 자료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연구를 서로 상호 연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호 연결돼서 진행되는 연구에 나오는 연구 결과를 이제 저는 이제 입력 자료와 출력 자료만을 이용해서 이제 메타 모델을 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흐름에 대한 연구를 모방하는 이제 연구를 진행하였고 오늘의 발표에서는 그 중 하나인 이 산림 부문 내에서 진행되었던 산불과 산사태 그리고 산림 생장과 산림 온실가스가 어떻게 영향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발표를 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모델링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이제 물리 모델이라 하는 프로세스 모델링과 아니면은 그 관측된 자료나 아니면 입출력 자료를 이용해서 모델하는 데이터 모델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다 장단점은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 모델링이 좀 이슈가 되고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자연 현상에 대해서 그 관측된 자료에 대해서 모델을 돌린 다음에 피팅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데이터 모델링보다는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 모델링에 대한 좀 관심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앞서 서도인 교수님 쪽에서는 프로세스 모델링을 좀 모델을 개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두 개 모델 중에서 이제 데이터 모델 기반을 이제 자료가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메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전적 의미로서 이제 기존에 정의된 모델에 대한 모델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지만 각 부문에서 나온 결과 자료와 입력 자료를 저는 이제 자료를 참값으로 생각을 하고 그 자료를 그 모델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모델을 그냥 가상적으로 그냥 만들어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모델은 동일한 입력값으로 더 많은 다양한 결과값을 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의 하나의 그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 인자인 하나의 값에 대해서만 모델을 만들어서 단순화하였습니다. 네. 전체적인 그 크게 흐름도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네, 원래 그 연구의 흐름과 동일하게 나온 각 팀의 부문 내에서의 나온 입력 자료와 출력 자료가 서로 부문 내에서도 자료를 서로 주고받는데요. 그 흐름이 과연 의미 있는가? 이 자료가 우리가 단순히 다음 스텝에다 이 자료를 결과값을 주는 게 의미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한번 진행하였고, 그거에 대해 이제 타당성이 증명됐다라고 하면은 원 모델에서 나온 결과가 입출력 자료를 제가 다시 다 받아와서 그 자료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 모델과 가장 유사한, 그러니까 유사한 정도까지 되게끔 하는 그 학습 방법이라 그다음에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횟수를 좀 변경해서 최대한으로 그 원 모델과의 유사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모델을 찾았고요. 그 찾은 모델을 이용해서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새로운 시나리오나 아니면 학습에 사용하지 않았던 그 기간에 대해서 학습을 통해서 원 모델과의 그 정확도를 다시 한번 이제 검증을 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 스텝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부문 내에서 서로 출력 값을 다음 단계의 입력 자료로 제공하는 게 정당한가, 타당한가에 대한 연계성에 대한 검증이고요. 대부분의 그런 자료에 대한 연계성은 그 전문 문헌이나 아니면 논문을 좀 이용해서 좀 검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게 이제 제 쪽에 산불 산사태와 과연 산림 생장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그런 이제 연계 검증을 하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해외처럼 이제 큰 산불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계성이 좀 낮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단순히 국내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나아가서 좀 본다고 하면은 산불이랑 산사태에 의한 산림 피해가 아래 표와 같이 이제 계속 국내에서도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산림 생장을 그 임령을 계산할 때 뭐 벌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만 중점을 둬서 하는 것보다는 산림의 재해가 발생돼서 황폐화된 그런 면적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이 당연히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불확실성이 좀 낮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산림 재해와 산림 생장을 서로 연결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산림 생장과 산림 탄소 수량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아예 네, 그 지침으로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이용해서 입력과 출력 자료를 서로 연결하였습니다. 앞서 이제 그런 입출력 자료의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그 부분을 이제 실질적으로 모델을 반영하기 위해서 각각의 모델에 들어가는 입력 자료와 출력 자료를 조사를 하였고 이 출력 자료가 단순히 다음 단계에 그냥 그 결과값 그대로 넘어가는지 아니면은 재해가 발생됐다라고 하면은 그 재해가 발생되는 그 결과값의 커트라인이 어딘지에 따라서 그 커트라인을 반영해서 0과 1값, 그러니까 산불의 발생 여부로 이제 다음 단계에 넣어서 이제 모델을 연결해서 구동하였습니다. 네, 이제 뭐 원 모델에 대한 연계성 그리고 원 모델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각각의 모델에 가장 유사하게끔 하는 이제 메타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각 사용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리를 하였고요. 입력 기간이 원 모델 같은 경우에도 2020년부터 2100년까지 모의가 했기 때문에 그 입력 기간도 길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했던 각 원팀에서의 그 자료가 1kb 1kg 격자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약 네, 8만 개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자료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자료를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검증까지 하는데 자료를 하였고요. 신경망 모델 같은 경우는 모든 모델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 가장 정확도가 높다라고 인정되어 있는 네, SCG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델을 개발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각의 모델마다의 동일한 학습 방법을 사용하긴 하였지만 학습된 횟수를 좀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산불 모형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에 네, 60번 정도 학습했을 때는 그 R스퀘어가 0.4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이번 차년도에 좀 다시 조정을 해왔던 게 각각의 자료에서의 그 구간의 분포 중에 중복이 좀 많은 그 분포들이 있어서 그런 분포를 좀 줄여서
전체적 구간에 대해서 균등한 자료를 선별을 하였고 입력 자료가 줄어드는 대신 저희 컴퓨터에 좀 부하가 덜 걸리게 학습 기간을 좀 더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량을 좀 더 증가시켜서 정확히 좀 더 개선시키는 방법을 좀 동원을 하였고요. 산사태 모델도 동일하게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S퀘어를 기존에는 0.9에서 0.9에 낮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렇게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산림 생장 모델과 산림 탄소 모델도 유사한 방법으로 다 조정을 하였고요. 산림 생장과 산림 탄소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에 했던 정확도 자체가 그전에 높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따로 이제 학습량을 증가시키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과정에서 좀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모델 내에서는 이제 구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강원도 정선 지역에 대해서 사용자가 모델을 돌린 결과값을 본다라고 하면 이 지역에 들어가는 산불 자료에 관련된 입력 자료가 DB에서 알아서 들어가서 산불 발생 확률이 결과값이 나오면 이 산불 발생 확률이 0과 1로 구간돼서 뭐 0.8을 기준으로 산불이 발생 유무가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하면 2050년도에는 산불이 발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산불 발생이 1로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는 이제 산림이 생장할 수 없게끔 0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전해에 산림이 황폐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의 그 인목 추천량은 처음에 0이 되고 그 다음 해에 나무를 심었다는 관점하에 1로 이제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 이제 연결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탄소 저장량까지 이제 계산이 되게끔 시스템 내에서는 이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티브 시스템 내에서 실제 구동이 될 수 있게끔 지금 탑재를 하였고요. 하지만 이 메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 모델을 그냥 모방한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좀 정확한 결과 자료나 아니면 다양한 결과 자료를 원하신다라면 앞서 그 발표한 산림팀 쪽에 그 사이트 이런 자료를 모형이나 이런 방법을 이용하시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구동을 하게 보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산림 탄소 저장량을 만약 구동하게 된다라고 하면 DB에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입력할 수도 있고 입력할 수 없다라고 하면 DB 내에 저장되어 있는 원 자료를 가지고 와서 모델이 돌아가고 그거에 따른 결과값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예시로 돌렸던 강원도 정선군에 대해서 모델을 돌려서 결과값을 보게 되면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탄소 저장량은 어느 정도 일정한 그래프로 조금씩 증가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사용자가 어떻게 보면은 탄소 저장량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산림 생장이나 산사태 산불 관련된 자료를 돌려서 예측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메타 모델을 이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입력 자료 간의 그 연계성을 어느 정도 이해만 하시고 자료에 대해서 일부 자료를 입력을 해서 결과 자료를 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연구단에서의 나온 결과 자료를 좀 활용해서 메타 모델을 좀 만들어서 사용자가 입력 자료 중에 일부 없는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DBMS 서버에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구동할 수 있게끔 제작이 되었다 보니까 사용자의 편의에 좀 중점을 둔 연구를 수행을 하였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의 그 연결에 대한 그 타당성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메타 모델을 활용하는 부분은 전문가들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런 비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가장 큰 중요점은 5개, 4개의 연결된 모델을 돌리는 데 있어서 원 모델을 돌리는 데에는 짧게나 하루 아니면 길게는 2, 3, 일주일이 걸릴 수 있지만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1분 이내에 그런 결과를 좀 미리 좀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메타 모델을 활용하는 영역 평가 질문인데 질문은 상당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메타 모델을 활용하는 것은 그 원모형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는데 하나하나 모형을 활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평가 모형을 한번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개발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물감사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코너가 되겠습니다. 9번째 발표인데요. 발표 제목은 통계 모형과 물리 모형의 통합을 통한 미래 산업의 위험성이 부합되고 발표는 조민주 학생께서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통계 모형과 물리 모형의 통합을 통한 미래 산사태 위험 지역의 불확실성 분석 발표 시작합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조민균이고요. 목차는 연구 배경, 목적, 방법, 그리고 결과별, 결론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토 중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매우 넓고요. 그리고 이러한 산림 인근 지역에서 산사태 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많이 나왔듯이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기상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상현상으로 인해서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사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산사태 피해 지역을 이제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을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모형들이 만들어졌고 그 중에서 많은 모형들이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산사태 발생 지역을 예측을 하고 있으며 물리식을 기반한 모형을 통해 산사태 위험 지역을 예측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통계적인 방법은 이제 맥센트와 마르코프 체인 아니면 베이지안 네트워크들을 활용한 이제 산사태 발생 확률을 예측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물리식을 기반해 가지고 지면의 안정성들을 평가하는 그런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형들이 존재를 하고 이제 또 다른 모델은 이제 실제 산사태가 발생을 했을 시 산사태가 어떻게 흐를 거냐는 흐름을 예측하는 런아웃 모델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통계 모형과 물리 모형을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미래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미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제 산사태 통계 모형과 물리 모형의 위험 지역 특성을 도출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두 모형의 통합을 통해서 이제 통계 모형에서 밝혀내지 못하는 산사태 위험 지역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먼저 연구 대상지입니다. 연구 대상지는 이제 강원도 인제군을 대상지로 선정을 했고요. 현재는 2006년을 대상으로 했고 미래는 RCP 시나리오 4.5와 8.5를 세 구간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산사태 흔적 인벤토리가 2006년도에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는 2006년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모델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통계 모형을 먼저 돌리게 되고 그 이후에 물리 모형을 돌리게 되는데요. 통계 모형 같은 경우에는 맥센트 모형을 이용을 해서 이제 과거 산사태 발생 지점과 그리고 환경 변수들을 이용해서 발생 확률을 도출을 했고요. 이제 도출된 확률을 통해서 발생 지역을 정의를 한 뒤에 그리고 이제 런아웃 모델을 통해서 실제 산사태가 발생했을 시에 어떤 식으로 피해가 입을 것이냐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결과를 바탕으로 산사태 발생 지역을 이제 실제 피해 지역을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산사태 피해 빈도와 그리고 지형 간의 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맥센트에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기상 변수, 그 다음에 지형 변수와 그리고 토양, 그리고 식생 변수 이렇게 네 가지 큰 카테고리를 가진 변수들을 활용했습니다.
각 모델들이 가지는 프로세스를 좀 자세하게 보면은 맥센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모형을 진행한 뒤에 이제 변수를 설정하고 모형 최적화를 진행한 뒤 이제 교차 검증과 ROC 분석을 진행해서 발생 확률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발생 확률에서 이제 발생 지역으로 정의를 할 때 있어서는 로지스틱 임계값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해저드 스팟이라고 정의를 한 뒤에 이제 물리 모형이 가지는 프로세스를 진행해서 이제 산사태 피해 지역을 도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일단은 맥센트를 활용해서 산사태 예상 지역을 먼저 도출했는데요. 왼쪽은 관측 자료이고 오른쪽은 이제 2006년도의 산사태 예상 지역입니다. 이제 아까 나왔듯이 로지스틱 스트레스홀드는 0.435로 결정을 했고 AUC는 0.807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RCP 4.5와 8.5 시나리오에 이제 대입을 해봤는데요. 산사태 발생 확률은 2006년도를 기준으로 점차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2011년도부터 40년도에는 이제 RCP 4.5가 8.5보다 더 많은 강우량을 보인 것을 그 데이터를 통해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넓은 범위의 위험 지역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40년 이후에는 이제 RCP 8.5가 4.5 시나리오보다 산사태 위험 지역이 더 넓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맥센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산사태 그 런아웃 모델을 이제 돌린 결과인데요. 모형의 결과는 통계 모형을 통해 나온 결과에서 이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고 각 셀에서 산사태 피해를 몇 번 입을지를 추정한 값입니다. 본 모형에서는 0에서 16 사이의 값이 도출이 되었고요. 시각화는 이제 4등급으로 이제 시각화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이제 7에서 16 구간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특징이 존재를 하고 해당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이제 반복적인 산사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 모형 결과 이제 물리 모형 결과를 이제 같이 오버레이한 지도인데요. 왼쪽은 2006년도 기준이고 오른쪽은 RCP 8.5 기준입니다. 이렇게 통계 모형을 바탕으로 이제 물리 모형을 도출을 했는데 통계 모형에서 나타난 결과를 밝히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일부 물리 모형의 결과가 도출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통계 모형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예측하게 되고 이는 주로 산림 지역에 국한돼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물리 모형 같은 경우에는 산림 지역 이외에도 그 경계 밖에 위험 지역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찾았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산사태가 가지는 흐른다는 성질을 반영해서 산사태 위험 지역을 도출하기 때문에 통계 모형이 가지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피해 빈도와 이제 지형 간의 관계를 분석을 했는데 지형의 경우에는 지오모폰 유형을 활용을 했고요. 지오모폰이라는 거는 이제 지형을 10가지의 타입으로 구분짓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피해 빈도에 따른 지오모폰 유형 비율을 살펴보면은 이제 산사태 피해 빈도가 낮은 지역, 즉 이제 만약에 산사태가 발생했을 시 한 번 또는 두 번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지오모폰 유형은 대부분 슬로프 또는 핏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좀 해석해 봤을 때 산사태가 실제 발생하는 지역 인근에서는 피해가 어쨌든 한 번이나 아니면 두 번쯤 겹친다고 보면 되고요. 실제 피해 빈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소슬로프 지형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그 도시 인근 지역이나 아니면 산림 경계부 부분에서 실제 피해들이 계속적으로 가중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 모형의 결과는 대부분 지역이 이제 슬로프에 국한돼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을 이제 물리 모형이 좀 보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통계 모형과 물리 모형의 예측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이제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이제 상호 보완이 가능한 것을 이제 저희는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통계 모형은 미래를 예측할 때 이제 주변 지역의 피해 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물리 모형 같은 경우에는 요구되는 미래 산사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상세한 산사태 피해를 예측을 하여서 산사태 피해에 의한 우선순위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